두 번째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세계의 여러 지도, 지리적 특성,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삶의 모습이에요. 지리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 대조해보고 또 공통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세계의 다양한 기후입니다. 기후. 세계의 다양한 기후라는 것은 기후가 하나라는 걸까? 여러 개란 걸까? 여러 개예요. 이거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뭐에 따라 나누어지냐면 위도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위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위선은 가로선이죠. 자, 기후의 의미 봅시다.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라는 거는 요즘처럼 그냥 하루 눈 오고 하루는 쨍쨍하고 이런 걸 기후라고 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봤을 때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어떤 날씨다 라고 해서 기후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세계는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위도가 모두 다르죠. 자, 그런데 위도가 같은 지역은 기후가 어떨까?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 기후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왼쪽 여기 나오네요. 지구상에서 기후의 차가 나타난다라 뭐에 따라 달라져요?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이 위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거 원래 과학 수업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미리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지구가 있죠? 너무 못 그렸어. 너무 못 그려서 다시 그릴 거야. 와, 완벽하다. 자, 이게 뭐예요? 지구. 그리고 우리한테 빛을 주는 애가 누구 있지? 다른 데다 가야겠다. 태양이 있고, 그 다음 지구가 있어요. 자, 태양에서 그러면 태양빛이 쭉쭉쭉 나오겠죠? 막 이런 식으로 여기도 오겠고 여기도 오겠고 여기도 오겠고 이런 식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은 빛은 직선으로 간단 말이야. 자, 보면 태양빛을 받는 곳이 다 똑같겠지 그러면? 그런데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자세히 보자. 그럼 여기 부분 보면 여기에 빨간 빛이 이만큼 들어와. 이만큼 똑같이 들어오지? 똑같이 받아.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100개가 쐈으면 몇 개가 지금 도착해? 100개가 도착해. 근데 여기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기울었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에 빨간색이 100개가 지금 한 곳에 모이니 아니면은 다 다른 곳으로 지금 비껴져서 가니? 다 비껴져 가지? 자, 넓은 지역에 비껴져 가. 그러면 100개를 쐈으면은 얘는 한 곳에 이렇게 100이 오는데 얘는 한 곳에 100이 다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조금 나눠지겠지? 그럼 뭐 한 20씩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자. 그러면은 어디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았어요? 위, 아래 중에? 아래가 더 많이 받았죠? 에너지가 많으면 더울까 추울까? 위에는 그럼 어떻겠어? 에너지가 달라서 이런 기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보다는 덜하겠죠? 여기보다 덜하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더 덜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적도 근처에 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받는 양이 땅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림자 길이가 어떻게 될까? 길어지고 여름에는 짧아지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건 과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요거는 요 정도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구는 이거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마디만 좀 볼게요. 공전으로 계절의 변화.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서로 반대.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여름이다. 그럼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계절이 어떻다고요?
반대예요. 반대. 얘는 어디라는 거야? 겨울. 요렇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뭘로 계절의 변화가? 공전. 그럼 선생님 자전은요? 자전 들어봤어요? 공전은 뭐예요? 그렇지.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죠. 자전은 지구 혼자 스스로 도는 거죠. 자전은 뭐가 변하게 하냐면 하루의 변화. 즉 달의 모습 변하죠. 하루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건 자전이에요. 과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합시다. 여기까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계절의 변화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 지구의 공전. 자, 다음. 세계 기후의 특성 보겠습니다.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진다. 자,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러죠. 여긴 기온이 높고 기온이 낮다. 왜 그럴까? 아까 설명했잖아. 그렇지. 에너지 양이 땅마다 받는 양이 어때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으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 낮다는 거예요. 자, 기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적도 부분은 어떻다? 여기는 뜨겁고 올라갈수록 여기는 어떻다? 차갑다. 여기는 차갑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해당 지역의 기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뭐도 영향을 미친다? 강수량. 요거 까먹는 친구들 많아요. 잊어버리는 친구들. 근데 강수량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뭐 중동 쪽으로 가면 뭐가 많냐면 사막이 많아요. 그쪽에 강수량이 많을까 적을까? 적죠. 강수량 영향 때문에 거기는 기후가 이름이 달라요. 우리 같은 기후가 아니라 거긴 건조 기후라고 하거든요. 왜? 건조하니까. 강수량이 적으니까 기온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태양열을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은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열대라는 건 더워. 아우 더워. 그런 기후. 태양열을 적게 받는 극지방 부근은 한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요거 밑에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할 겁니다. 각 나라의 위치나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는 좀 외워두면 좋겠죠. 세계의 기후 구분은 몇 개로 이루어지냐? 5가지입니다. 5개. 자, 1번 열대기후, 2번 건조기후, 3번 온대기후, 4번 냉대기후, 5번 한대기후, 6번 고산기후인데 고산기후는 특정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 그래서 전체 지역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기후를 5개로 나누고 고산기후는 특정 기후로 따로 두는 겁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열대기후는 덥다라는 거예요. 더워. 열이 많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뜨거운 곳이죠. 뜨거운 곳은 어디 부근이라 그랬죠? 거기가 어디예요? 지구라면. 그렇죠. 적도예요. 적도. 적도 부근. 이런 부분이 열대기후야. 자, 여기 적도 부근에 보니까 열대기후. 여기 무슨 대륙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이죠. 자, 아프리카 대륙은 남반구, 북반구에 걸쳐져 있는데 대부분 어디 근처에 있어? 적도 근처에 있죠. 더운 나라야. 그래서 아프리카가 더운 거예요. 다음 건조기후 보겠습니다. 건조기후는 적도보다는 높은데 자, 여기보다는 조금 낮죠. 약간 이제 중간 땅인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기온은 높아. 여전히 기온은 높아. 그런데 뭐가 적냐면 강수량이 적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건조해지는 거야. 그럼 뭐가 많아? 사막, 모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낙타 타고 이런 거 있죠. 여기 바로 건조기후 때예요.
그래서 사막이 이렇게 이 라인에 따라서 보면은 사막들이 있어. 여기 아프리카의 사막, 여기 중동 사막, 여기 중국의 사막, 중국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도 사막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막대가 있어요. 무슨 기후대에 맞춰서? 건조기후대. 미국에 사막이 있는 거 몰랐지? 자, 다음 온대기후입니다. 온대는 보통 가장 온대기후의 큰 특징은 1년에 4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1년에 4계절. 또는 뚜렷하진 않더라도 계절의 변화가 확실히 있는 지역들. 그런 것들을 온대기후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여름에는 온대기후는 여름에는 강수량이 어떨까? 우리나라 생각해봐. 많아. 겨울에는 적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냉대기후는 그야말로 더 추워. 우리나라 1년 4계절보다 좀 더 추워. 그러면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 많이 없고 추운 지역에 사는 나무들만 좀 많아. 요거 밑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한대기후는 아우 추운 거야 그냥. 남극 북극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제 밑에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열대기후 보겠습니다.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자, 특징 또 나오네요.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건기, 우기 나뉘는 곳 있죠?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 많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다음 건조기후. 강수량을 1년 동안 합쳐도 몇 미리가 안 돼? 500mm가 안 돼. 500mm 얘들아 몇 센티미터니? 50cm야. 1년 동안 50cm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비 엄청 많이 온 거 아니에요? 땅에서? 여러분, 우리 장마 때 며칠만 내려도 그만큼 내려요. 그쵸? 그러면 걔네는 비가 엄청 적게 온다는 거죠. 자, 온대기후 봅시다. 4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기후죠. 자, 여름에는 어때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반대겠죠?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다. 자, 냉대기후 보면은 온대기후와 비슷하지만 온대기후보다 겨울이 더 어때요? 춥고 길게 나타나. 많이 춥다는 거야. 한대는 완전히 그냥 춥다는 거죠.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어때요? 매우 낮은 기후고, 기온이 가장 높은 달도 몇 도보다 낮아요? 10도보다 낮아. 그런데 얘들아, 이게 최근에 연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극지방의 온도가 약 영상 20몇 도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히 그만큼 많이 우리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우리 일회용품 사용 이런 것들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마스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건강을 위한 거잖아, 이거는. 그쵸? 그런데 일회용 봉투라든지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사용을 줄여야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재밌는 건 또 온대기후인데, 사실 여기 온대하고 여기 뭐도 우리가 넣냐면 일반적으로 아열대 기후도 넣습니다. 아열대는 열대는 아니고 열대까지는 만큼은 안 더운데 온대보다는 더워. 비도 더 많이 내려. 그리고 건기 우기도 있어. 이런 걸 아열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원래 동남아에서만 열리는 과일들도 우리나라에 열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기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자, 2번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보겠습니다. 열대기후의 특성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 열대기후를 했죠? 더워요. 더워. 엄청 더워. 그러니까 자, 뭘 구하기 쉬운 곳에 근처에 있어야 될까? 더운 데에서는 물. 그러니까
자, 여기 비가 많이 내려 밀림을 이룬 곳이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촌이 넓게 하고 있고, 자, 적도를 중심으로 한 저위도 지역에 나타난 기후입니다. 저위도라고 해서 여러분,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위도라는 거는 이 적도 근처야. 알겠죠? 저위도로 해서 여기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닌데, 위도는 여기서 0이고 여기서 90이야. 쭉 올라간단 말이야. 각도기 하면 여기가 90이죠, 사실. 90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저위도야, 고위도야? 여기는 고위도예요, 여러분. 여기가 저위도예요. 그럼 여기는요, 선생님? 여기도 고위도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연중 비가 많이 내려 밀림을 이루는 곳이 있다. 콩고강, 보르네오 섬, 아마존강. 다 들어봤죠? 아마존. 열대우림. 그러죠? 열대우림이라고 하죠. 열대. 더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초원. 건기와 우기가. 건기란 건 뭐냐면요.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 우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를 건기, 우기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건기, 우기라고 하기에는 사실 봄에도 비가 내리고 가을에도 비가 내리고 하죠. 겨울에도 눈도 오고 하는데 이제 열대 지역으로 가면은 한동안 한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 건조해. 근데 우기가 오면 한 두세 달 계속 비 와. 자주 와. 그런 것처럼 건기, 우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전통 화전농업 방식을 활용한다 그러는데 화전농업은 뭐냐면 밭이나 논, 산 이런 곳을 태우는 거야. 불 내는 거야, 불을. 불을 내면은 다 재가 되죠. 그게 그 다음 해에는 거름이 되는 거야. 그걸 거름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게 화전농업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화전농업을 했었습니다. 농업 그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또 아니면 그 조금 농업 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안 했다 보니 산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료 사기 어렵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럴 때는 화전농업을 했었어요. 요즘은 화전농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자, 얌, 카사바 등을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도영아 내려놓자. 자, 바나나, 기름야자, 커피를 대규모로 재배하여 생태관광 사업도 발달한다. 생태관광은 이제 자연관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조기후 봅시다. 건조기후는 뭐가 적다 그랬죠? 뭐가 적다 그랬죠? 그렇죠. 강수량이 적다고 그랬죠? 1년에 500mm 이하로 나온다고 했어요. 비가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어디 위주로 지내냐면 20도 일대와 중앙아시아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에 있죠. 그렇다고 건조기후 따라 해서 다 사막은 아니에요. 또 모두 사막은 아니에요. 이런 두바이나 뭐 이런 곳들은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두바이 건물 높죠. TV에서 보면 그런 데는 뭐 사막에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어, 그치? 지대도 있어요. 자, 초원 사막과 초원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사막만 있다? 그건 아니다. 초원도 있다. 약간의 비나 이런 데 내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건조 지역은 아까 뭐가 많다 그랬어? 건조 기후 때는 뭐가 많다 그랬지? 건조 기후 때 대륙별로 뭐가 있다 그랬잖아. 사막. 사막이 있으면 뭐가 소중하겠어? 물이 소중하겠지. 사막에 뭐가 있어? 오아시스나 강 같은 데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초원 지역은 근데 굳이 강가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초원 지역은 풀과 나무가 있다 보니까 강도 흐르고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은 초원지대는 풀이 많죠? 풀하면 뭐가 생각나? 동물 중에. 풀. 아무거나 동물 얘기해봐. 염소, 양, 토끼. 그 중에 사람이 키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강아지. 풀과 연관된. 소, 또 돼지, 또 데리고 다니기 편한 거 그 중에 말, 또 말도 있고.
풀떼기 뜯어 먹으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 편한 건 뭐 있어? 양. 그래서 초원지대에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은 목자 딱 말을 알아듣고 하면 우르르 몰려와. 신기해. 자, 그래서 초원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물과 풀을 찾아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유목 생활이란 거는 이동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야. 고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계속 하는 생활이에요. 왜 이동을 할까? 초원지대 사람들은. 풀이 없어지면 왜? 다 뜯어먹어버리면 양 키울 수가 없지. 또 풀 있는 데로 이동하는 거야.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진흙이나 나무와 천막으로 만든 전통과학이 있습니다. 진흙집은 이거는 이제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 쪽, 중동 쪽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유럽에 이런 진흙집들이 있죠. 게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몽골의 집입니다. 몽골. 아마 뒤에 사진 나올 거예요. 자, 온대기후 특성과 자, 인간 생활 관계. 이 뒤 옆에 있는 보조 자료들은 이따가 볼게요. 온대기후는 아까 뭐가 뚜렷하다 그랬죠?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그랬죠? 사계절이 뚜렷해요. 자, 서부 유럽처럼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곳도 있고, 어디냐면 뭐 영국 대표적으로 런던은 하루에 1년에 한 반 이상이 비 온다 그러죠. 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막 세게 내리는 게 아니라 토덕토덕 이런 비도 내리고 이슬비도 내리고 다양한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지중해처럼, 자, 지중해는 어떻대요? 여름보다 어디에 강수량이 많아요? 겨울에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다. 이렇게 특징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기온도 높고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기온도 낮고 강수량도 낮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자, 유럽에서는 밀을 재배하고 우리나라는 쌀 짓고 지중해 주변은 올리브나 포도. 여러분 지중해가 어딘지 잘 알 텐데 며칠 전에도 봤는데 지중해가 어디야? 그리스, 이스라엘 근처가 지중해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리스 있고 이렇게 이집트 있고 그리스 있고 이스라엘 있고 이러지. 여기 지중해잖아. 지중해. 잘 아는 곳이죠? 생각보다. 거기에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 나무 나오잖아. 그리스. 그래, 말씀해 보면은 올리브하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네. 그게 그래서 그 지역에 올리브가 많이 나는 지역이야. 포도도 그렇고. 지역적인 특성이야. 자, 온대 지역은 인구가 많고 여러 산업이 발달했다. 왜? 날씨가 사람이 살기 좋잖아.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사는 거야. 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냉대 기온은 아까 어떻다 그랬죠? 사계절은 있으나 겨울이 좀 더 춥고 길다 그랬죠? 자, 러시아 시베리아 들어봤습니까? 네. 시베리아. 듣기만 해도 춥죠? 자, 여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대요? 농사를 짓기 어렵대요. 왜요? 그렇죠. 춥죠. 러시아 하면은 러시아도 여러분 오해하는 게 추운 데는 엄청 추운데 안 추운 데는 그렇게 우리나라 겨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추운 지역은 가면은 물을 뿌리면 물이 얼어버려. 분무기로 촥 뿌리면 얼어버려. 막 눈처럼. 그런 데도 있어요. 자, 잎이 뾰족하고 재질이 부드러운 침엽수림. 이게 침엽수가 자, 냉대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이제 한 그루 이걸 해서 침엽수라고 아니고 그런 종류들을 다 모아서 침엽수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나무들이 모여서 자라는 곳을 침엽수림이라고 합니다. 침엽수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게 러시아만 있는 거 아니야? 소나무 침엽수입니다. 전나무 침엽수예요. 그럼 이런 침엽수의 특징은 뭐냐면 잎이 뾰족해.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있어요. 소나무 뾰족하죠? 잣나무도 뾰족하죠? 이런 것들이 다 침엽수예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 목재, 이건 나무고, 그냥 펄프가 모르는 친구들 많죠?
펄프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종이들을 만들기 위해 나무 등의 섬유식물에서 뽑아낸 재료, 종이 만드는 재료예요. 단순히 나무를 넣으면 종이가 나오는 건 아니고, 나무를 가공해서 펄프를 만들어서 종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한대기후 특성 보겠습니다. 한대기후 특성. 추운 데라 그랬죠. 그리고 고위도 지역. 아까 얘기했다시 이쪽이 고위도죠. 고위도. 자, 평균 기온이 낮아 땅속이 계속 얼어있다. 엄청 춥죠. 자, 한대기후 사람들은 여름에 얼음이 녹아 이끼나 풀이 자란 땅에서 뭐를 길러요? 술로. 그래서 이 고위도 지역 사는 분들도 유목 생활을 합니다. 술록이 어떤 거예요? 큰 사슴 같은 거죠. 불 엄청 큰 거. 그죠? 또 술록은 다른 걸로 뭘로 또 유명합니까? 산타. 산타 할아버지가 원래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사슴이 아니라 뭐야? 술록이잖아, 술록. 추운 나라에서 데리고 다니는 애들. 자, 한대 기후 지역에 뭐가 많아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많다는 거는데, 얘들아, 사실은 한대 지역만이 아니라 제 건조 지역에도 많아요. 예를 들어 중동에 보면은 중동에 저기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런 곳은 다 기름 부자라, 기름 부자. 이란 기름 나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많아요 사실. 자, 한대 기후 지역의 자연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소. 이건 사실 어디를 의미하냐면 극지방을 얘기해요. 극지방. 그게 남극, 북극. 그리고 거기서도 연구소나 기지를 세울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남극이야. 왜 그럴까? 남극과 북극의 가장 큰 차이. 남극 사람들은 북극 사람들은 좀 아닌데? 남극은 나쁜 쪽에 있고 북극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다 지금 차이는 맞아요. 다 둘 다. 뭐냐면 남극은 대륙이고 북극은 대륙이 아니야. 남극은 밑에 땅이 있어. 근데 북극은 다 빙하야.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빙하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 안 되겠죠. 근데 남극은 땅에 있어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 세우는 곳은 어디예요? 남극이에요. 남극. 북극에도 이렇게 세우는데 북극 빙하 위에 세운 게 아니라 여기 북극에도 세워놨다 그러죠. 이건 빙하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북극 근처에 다른 지역에다가 세우는 거겠죠. 자,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가장 큰 차이는 대륙이다 아니다 이걸 하면 되겠습니다. 의식주는 뭡니까? 먹고 입고 사는 곳이죠. 자, 세계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다양하게 기후 때문에 다양하게 다르게 죽죠. 더운 나라는 옷이 더우니까 반팔 또 가벼운 걸 입겠고, 추운 나라는 꽁꽁 싸매고 그렇게 했죠. 자, 보세요. 시카는 케냐 마사이족의 전통 복장이래.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카. 시카. 자, 이런 걸 시카라고 해요. 이 천으로 대체 시원시원하겠지? 바람 쑥쑥 들어가겠지? 더운 데니까. 자, 다음 사리, 인도. 이런 것들. 얘네도 바람 시원시원하겠죠? 그쵸? 다음 아노락. 와, 완전 너무 두껍죠? 추우니까.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옷이 달라진다. 식생활은 케밥은 이제 양고기 넣어서 먹는 그런 음식이고, 항이는 마오리족이 죄송합니다. 항이 한번 봅시다. 어디 거라고? 항이가? 마오리족. 우와, 맛있겠다. 그치? 이런 거래.
왜 음식은 다를까? 거기에 나는 음식이 그렇죠.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다릅니다. 주생활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스의 하얀 벽집 그러면 이상하지? 그래서 어디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냐면 산토리니. 네. 여기가 엄청난 관광지야. 자, 집들 봐봐. 벽이 하얗지? 엄청 예쁘죠? 여기가 그리스 지중해 일대 산토리니라는 곳입니다. 자, 파푸아뉴기니의 고산가옥이라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집이 이렇게 다리가 달려있어. 왜 이럴까? 이게 땅에다 지으면 너무 더운 거야. 땅이 더워서. 그러니까 땅보다 조금 띄워서 지은 거야. 또 습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습도도 높아서 자면 습도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조금 띄워서 지은 거야. 기후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몽골의 게르까지. 몽골은 이거 봤죠? 본 적 있죠? 이걸 게르라고 합니다. 이동하기 쉽게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세계 각 지역의 지형, 기후, 자연환경, 풍습, 종교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식주가 다 다르다. 요 게르 나왔는데 아까 지금 선생님하고 본 사진이 더 잘 익숙하죠? 사진이 약간 어두워요. 보니까 흰색으로 돼 있으면 보기가 좀 더 쉬운데 그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조사하기. 이거는 조사 단계를 잘 보세요. 주제 정하고 결과 예상하기인데 이건 여러분 결과가 어떨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왜 다르게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상을 하겠죠? 그거를 이제 여기다 써보는 거야. 뭐 기후 때문에 다를 것이다. 사는 게 달라서 좋아하는 게 달라서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는 거고, 그 다음 조사 계획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책을 볼 것인가? 도서관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물어볼 것인가? 인터넷 찾아볼 것인가?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 해서 너는 어디 찾아봐? 너는 어디 찾아봐? 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료를 찾아오겠죠?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러 자료를 모아서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정리를 하는 거죠. 한 장에 이렇게 탁 정리해서 왜 이런다, 뭐 어떻게 뭐 때문에 이런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뭘 잘 외우더라? 단계만 보면은 단계별로 뭐 해야 될지 알 수 있죠. 단계만 순서만 외우세요. 1번 주제 정하고, 2번 결과 예상, 3번 조사 계획 세우고, 4번 자료 수집 분석, 5번 결과 정리.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요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까 그런 유목생활하고 집 맨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좋은 거 나쁜 거로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서로 기후가 다르고 문화 환경이 달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냥 다른 것이야 그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고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김치, 다른 서양에서 보면은 냄새 무지 싫어해, 많이 난다 해서 싫어해. 냄새 나는 사람들이라 그래. 나쁘다 그래. 그런데 우리한텐 나빠 아니면 그게 우리 일상이야. 다름이야.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그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이제 개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 한정 넘겨서.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는 평균적인 날씨다. 하루 이틀의 날씨가 아닙니다. 2번. 세계기후의 특성.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위도에서 무슨 위도로? 여기 무슨 위도야? 저 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진다. 해당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기온과 강수량. 자, 태양열 받는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림으로 선생님 수업 초반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세계 열대기후 몇 개로 다 나눠진다? 5개고. 요거 설명 안 했네. 고산기후는 높은 산 있죠?
네. 높은 산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고산기후라 그래. 어떻게 써? 춥기가 춥고 날씨 변화가 매우 빨라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 고산기후에 대해서 아까 빼먹었는데 한번 봅시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기후. 고도란 거는 높낮이죠. 자,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점차 어떻게 된다?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1년 내내 서늘한 날씨, 춥다는 거야. 시원하거나. 자, 월 평균 기온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산 높은 곳도 이제 고산 기후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높은 산 해봤자, 한라산, 배숙산, 이거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후라고 표현할 수 없어. 그냥 그런데 고산 기후대라고 하는 거는 이 도시가 아예 그런 데 있는 거야. 도시가 어디? 보세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그 다음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에콰도르 수도 키토,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는 모두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다. 원래는 여기 중위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조기후나 온대기후 일대인데 높은 산이 있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그런 기후대를 아니라 뭐가 나온다? 고산기후로 이렇게 따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 도시 서울이 막 이런 높은 산 위에 서울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도 뭐라고 할까? 고산기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제주도는요? 제주도는 요렇게 산이 있긴 하지만 요 다른 지역은 또 높은 산지가 아니죠. 여기만 이렇게 쳐. 여기만 그렇기 때문에 고산기후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 열대기후 특성은 1년 내내 덥고 초원이나 밀림이 나타난다 그랬죠. 밀림에선 연중 비가 많이 내리고 초원에선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가고 열대기후에서는 무슨 농업? 화전농업 이렇게 해서 얌카사바 이거는 재배 식물 이름인 겁니다. 자, 현재는 바나나, 기름야자, 커피하고 생태 관광하고 있다 그랬죠. 건조기후 특성은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사막이나 초원이 나타나고 초원 일대에서는 유목 생활을 한다 그랬죠. 건조기후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오아시스나 강 주변에 생활을 하고 초원에서는 유목 생활을 한다. 진흙집, 게르 전통과 옥이 있다. 한 장 넘겨서 온대기후 특성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고 중위도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산업이 발달했고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오거나 지중해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랬죠? 그죠? 네, 온대기후. 그래서 벼농사, 밀농사, 올리브, 포도 이렇게 되고 냉대기후 보면은 자, 어디를 보냐. 여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나 겨울에는 농사를 짓기 어렵다 그랬죠? 칠렵 수림이 발달해서 종이를 목재하고 펄프, 종이의 재료를 구하기가 쉽다. 한대기후 특성은 고위도 지역 나타나고 기온이 낮아 춥다. 자, 한대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여름에 얼음이 녹아 이끼나 풀이 자라는 땅에서 술록을 기르는 유목생활하고 자원개발 연구소 발달한다 그랬죠.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의식주 달라지고 요거 한번 쭉 읽어보고 보세요. 알겠습니까? 요거 순서 외우두라 그랬죠. 또 나오죠. 순서 꼭 외우세요. 네. 다른 생활 모습 영국과 일본은 운전석이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오른쪽. 자, 에스파냐와 그리스는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대. 에스파냐가 어디냐면 저기 스페인을 에스파냐라 그래요. 네, 축제와 같이 축제처럼 장례식을 치르는 가나. 가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례식 가면은 어이구 울면서 막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가나는 장례식이 이제 축제라는 거야. 기쁘게 막 그렇게 지내는 거죠. 자, 바람직한 태도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